네, 안녕하세요. 10강입니다. 여러분, 벌써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 듣고 있죠.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무엇이든지 중독까지 가면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독과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중독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먼저 보고, 또 중독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그리고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먼저 중독의 이해, 1교시에서는 중독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개념을 갖는 것은 그 현상들을 어떻게 중독으로 볼 것이냐, 이것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중독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음식이나 어떤 내용, 그리고 어떤 외용 약물의 독성에 치여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습관적으로 뭔가에 열중하거나 몰두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죠. 그것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느끼는 이제 공허감이 있죠. 우리가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 또 음식이나 술 등을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람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섹스 중독이라든지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또 어떤 사상에도 빠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상을 완벽하게 주장한다든지 완고하게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이제 강한 충동으로 행하는 행위인데,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게 병적 상태를 넘어서 어떤 질환, 질병으로까지, 그런 어떤 또 더 나아가 어, 어떤 장애까지 이렇게 가하는 것을 중독이라 한다.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는 절제할 수 없는 병적인 의존 상태를 의존한다는 거죠. 거의 병적일 정도로 의존 상태를 중독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이 우리가 의지나 욕구를 거의 노예 상태로 만드는 강박 충동이다. 그리고 강박관념 혹은 집착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집중하고 뭔가를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거의 노예 상태다 하는 것은 의지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 상태가 되는 거죠. 주체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병적인 의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아니고 이제 또 주식, 쇼핑, 섹스, 그리고 어떤 일 중독도 있죠. 거짓말하기 등 이제 중독의 형태가 다양해졌죠.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 하면 보통 특징이 있죠. 중독의 특징이. 대표적으로 중독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중독이 심해지면 뇌기능의 어떤 적응작용에 사고방식이 중독과 관련된 갈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변한다는 거죠. 중독적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갑작스러운 퇴직 때문에 고민이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데 그 술도 그냥 의존 상태, 본인의 어떤 의지로 술을 끊지 못하는 정도로 마시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지각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사고하는 자각 기능이 객관화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중독 기간에는 이제 어떤 작은 자극에도 아주 격한 반응을 하는 거죠. 오타가 있는데요. 친구가 이제 오늘은 술 안 마시네 하고 이제 가볍게 던진 한마디에도 유별나게 반응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의 혼란이 있죠. 보통 이제 중독에 빠지면 낮은 자존감 그리고 강박성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강박하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무슨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죠.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근데 또 그런 행위를 하면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어, 그런 것을 강박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허약성에 대해서 이제 수치감도 가지고 죄책감도 가지고 억압과 회피 등 다양한 이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중독된 물질 등의 이제 감정을 대신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어, 우리가 말짱한 정신으로 감정을 다루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중독에 빠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단연한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독 유형에는 이제 각종 물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각종 행동도 하나의 이제 그 원인이 되는데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종류와 성질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독을 일으키는 현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중독에 빠지면 대체로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른 중독 관련 물질들이 이제 보통 뇌를 매개로 해서 인간 행동의 반응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것은 뇌 안에 이제 생리적, 생화학적 변화도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나 대응방식, 그리고 대인관계방식 등도 유사하죠. 그리고 중독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적, 사회적 후유증도 인생을 결국 파멸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중독의 유형은 다른데 결과는 결국 거의 같은 그리고 어떤 행동의 반응도 비슷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물 심리 사회적 증거툴 이 세 가지 증거툴로 한번 살펴보죠. 항상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독증은 정신병리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상하부와 편도핵 등이 속해 있는 변형계라고 있습니다. 그 변형계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도파민, 베타 엔도르핀 등 이제 뇌의 그 쾌락 시스템과 관계 있는 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쾌락 수용체 수가 이제 증가하고 늘어난 수용체는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요구하죠. 그래서 중독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거죠. 이 쾌약 시스템과 관련해서요. 그런가 하면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약간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강력한 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자녀보다 4배의 확률이 상당 높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뭐 유전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중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 심리적 요인을 보면
우리가 반사회적 경계형 인격장애적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대인관계적 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내적 억제력이 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끈기 있게 노력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자아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반복적 실패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무리한 요구와 미숙한 자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좌절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 또 그게 정서적 고통을 갖게 되고 그 물질을 이용해서 그 정서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고 뭔가를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중독은 보통 우울증에 대한 나름대로 자가치료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독의 원인을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회적 요인이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 문화적 관습이나 태도, 술과 담배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해당 지역에서는 입수 용의하느냐, 이제 입수 용의도, 그리고 또 동료의 유혹과 압력, 이런 것들이 사회적 요인이다. 근데 물질과 관련된 행동을 이제 보통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되고 또 우리가 또 결정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대부분 또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태도, 동료의 유혹 이런 것에 많은 좌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남용되는 물질의 양리적 효과 외에도 문화에 따른 물질의 선택과 사용 양상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회에서는 물질 또는 알코올 사용을 이제 조장하기도 하죠. 한국이 이 술을 권하는 문화다 이렇게 인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사회로. 그러나 최근에는 상당히 약해진 추세가 있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 이게 이제 이 사고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급격한 기술 문명의 변화가 있죠. 우리가 첨단 기술이 일종의 도래하면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 조직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또 이런 메커니즘이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상징이나 코드가 또 변하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동질 문화로의 사회화가 늦어집니다. 결여되고 또 세대 간의 변화도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는 경우도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문화 격차 약간 그런 측면도 있고 적응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이게 이제 계속 그 지체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질 사용과 이제 중독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이 발달된 문명에 뒤처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AI나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그 어떤 디지털화 되면서 거기 디지털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그 격차, 결국 문화 격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여러분 또 특히 현재의 어떤 그 현상이 대격변의 시기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결국은 그것이 사회 조직이나 문화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하면서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국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제사유화 돼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제사유화 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결국은 그 물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중독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요즘하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4대 중독 관련 법규와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국민 8명 중 1명이 중독자인 중독사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마약, 도박, 이 인터넷, 이걸 4대 중독이라고 하고, 중독의 폐해는 이제 중독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나 사회 전반에 이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중독이 문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4대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비용도 상당합니다. 약 109조 5천억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특히 법무부, 여성가족부, 이런 이제 정부 부처에서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특히 상담 및 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종류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보통 알코올 중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관련 장애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자면 병적 상태에서 의사가 진단하는 것 질환으로 갔다가 그것이 장애 정도가 되면은 그것이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진 증상의 고정 상태까지 간다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물질 관련 장애가 이제 알코올 중독 물질 장애라고 하는데, 인간의 어떤 심리, 사회적, 그리고 신체적, 특히 경제적, 이러한 이제 가족적 기능, 이제 상당한 이제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다. 그렇죠. 보통 알코올 중독은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보통 알코올 중독은 1차적 어떤 원인이 된다는 것. 다른 모든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입니다. 보통 중독은 중복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서 1차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진행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그 알코올 중독의 증상들을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빠지는 진행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속하고 계속되니까 만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만성적이 되고 또 결국은 치명적이 된다는 겁니다. 일찍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까지 돼서 오래 산 사람이 드물죠. 그런가 하면 또 사고를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그래서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족병이다. 이게 근데 상당히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요. 우리가 전체 가족 체계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그리고 가족의 연합, 그런 어떤 기능, 의사소통 등에 상당히 역기능을 가져와서 가족병이다 할 정도로 가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증상과 단계를 엘리네크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단계로 얘기했는데 전 알코올 증상 단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술을 마실 때 사교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가벼운 어떤 진입 단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구 증상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분 전환한다고 믿으면서 술을 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기억 상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음주에 이제 몰두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음주로 인해서 죄책감도 느끼고 또 기억 상실이 상당히 증가하고 음주 사실을 또 심지어는 숨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첫 잔을 단숨에 마시기도 하고 술에 대한 대화를 꺼리기도 하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악화 단계죠. 아예 이제 통제력을 상실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압력을 받고 고립되고 공격적 행동을 하죠. 그리고 금주기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술의 종류나 음주 시간이 이제 늘어지면서 변화되죠.
그리고 음주 중심적 행동을 하고, 인간관계를 또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생활 습관이 상당히 변하면서, 알코올 공급로도 확보합니다. 아예 이제,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알코올을 잘 확보하는 방법으로, 태도가 변하죠. 그리고 입원도 합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갖기도 하는데, 자기 음주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되고 자책감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도 적응하지 못해서 상실되고, 외부에 대한 관심도 이제 상당히 상실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 연민, 도피의 행동들을 하죠. 결국 통제력 상실이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화 단계죠. 4단계는 이제 만성화 단계죠. 심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 상태가 상당히 길어지고 사고도 손상되고 비음료성 알코올을 섭취하고 또 내성을 상실합니다. 수족이 떨리고 강박적 음주 태도를 보이고 합리화로 이제 어떤 그 합리화도 상실될 정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만성화되죠. 도덕적으로 황폐화되고 알코올로 인해서 이제 정신병을까지 얻게 되고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생기고 정신운동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종교적 열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만성화 단계다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죠. 여러분 알코올 장애 유형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두 가지만 얘기하면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이 있죠. 알코올에 대한 이제 전적인 의존 상태는 아니죠. 남용은 이제 과하다는 거죠. 어떤 이제 알코올로 인해서 부적응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고, 위험한 상황에서 반복적 음주도 하고, 기계를 다루는 행위에서도 이제 음주를 한다는 거죠. 그 법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고 대인관계적 문제도 우리가 인간관계 문제가 계속 야기를 됩니다. 술을 마시고 계속 싸운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알코올 남용이다 이렇게 하려면 진단을 해야 될 텐데 최근 12개월 동안 한 가지 이상 위에서 본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알코올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알코올 의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심각한데, 내성이 있죠. 내성은 어떤 그만큼의 효과를 보려면 그만큼을 먹어야 된다. 뭐 이 정도 꼭 먹어야 되는 부분을 내성이라 합니다. 금단 증상은 술을 끊으면 화를 내거나 갑자기 이제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거나 심지어는 환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금단 증상이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큰 지장을 주죠. 의존 상태가 되면.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음주를 합니다. 또 회복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그리고 환자는 이제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걸 진단 기준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알코올 의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 실태와 이제 현황을 보면 여러분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1.6%다. 남성이 여성보다 이제 더 높죠. 남자가 17.6%고 여자는 5.4% 정도 됩니다. 1년 유병률은 남녀 전체 평균의 2.6%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2016년 결과와 이제 비교해 보니까 1년 유병률은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 그렇지만 알코올 의존의 경우 남용에 비해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의존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높은 상태다. 이제 이런 것이죠. 중독의 종류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 추이를 이렇게 2020년대에 봤는데 기준으로 중학생과 고등학교 이렇게 보면 위험 음주율이라는 건 최근 30일 동안 일회 평균 음주량이 중증도 이상이다. 남자는 보통 소주 4잔 이상이고 여자는 소주 3잔 이상인데 그러한 어떤 분율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가 좀 더 높죠. 그리고 보통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또 이러한 중독과 관련해서 보면 보통 자살 시도라는 게 이제 전 시간에도 자살에 대해 봤는데 자살 시도자의 약 28%,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알코올은 이제 자살 문제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알코올 중독이. 그래서 자살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알코올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환자 중에서 알코올 사용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2.6%였다. 그럼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어떠냐? 상대적으로 낮은 수만이 정신보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알코올이 접근성을 제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금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고, 보통 이제 주류 광고 장소나 내용, 시간, 장소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광고 감시 및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알코올 접근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 하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식을 개선하는 거. 이건 이제 접근성 다음에 인식도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이제 절주 공약 광고 그리고 홍보 그런 것이 이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대상자별 사이트별 이제 건전 음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적절한 홍보 전략을 세우고 또 그러한 홍보를 했으면 이후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를 이제 이게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알코올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건강과 관련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식 개선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험군을 집중 예방하고 예방하는데 개입해야 된다. 특히 취약계층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청소년, 노인, 노숙자, 임산부 이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이라고 보고 상당히 이 취약계층이 오히려 음주율이 높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기 선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이것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개입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차 의료기관, 보건소, 특히 보건소나 응급실, 이런 이제 지역사회 기관이 있는데, 1차적 선별이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1차적인 의료기관에서 음주를 항상 한번 알코올 중독이 아닌가를 고민하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그럴 수 있는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알코올 중독까지 안 갔을 때. 그래서 최초 주치 범죄에 대한 조기 개입 체계가 이제 부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재범률이나 범죄 정도가 또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고, 특히 수강명령 처분을 내려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과 관련해서 수강명령을 내릴 때
치료적 개입 시스템이 상당히 미비한, 수강 명령만 하면 곤란하죠. 그런 상황이 있고, 1차 의료기관이 이제 이게 1차 의료기관에서 위험 음주 여부를 선별하고 또 개입하고 또 다른 데에다 의뢰할 수 있으면 치료를 의뢰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거죠, 현재. 그래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그리고 현재 전문 병원이 3개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 접근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의 지역사회 이제 고위험 음주 예방 감소 기능이 그리고 치료와 연계되는 것이 미흡한데 높일 필요가 있다. 결국은 지역 조기 발견과 개입은 1차 의료기관과 연관돼 있고, 결국 그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커뮤니티 케어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커뮤니티 케어하고 연동해서 조기 발견을 하고 개입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치료 재활 체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치료 재활 체계가 보통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이용자면 환자 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좀 더 많은 이런 시설들을 그리고 이런 센터들을 더 늘리자 이런 측면도 있고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거의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 정도에 따른 이제 한국형 회복 중심 사회기업 모델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재활 체계를 좀 더 밀착하게 지역 기반 이것도 이제 커뮤니티 케어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하고 연관돼 있죠. 그래서 조기 발견도 그렇지만 재활도 우리가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달 책임은 전문 인력을 이제 우리가 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독 전담 체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역 및 지역의 거버넌스가 부재하다. 그리고 중독 전문 인력을 양성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인프라 구축의 필요가 있고 결국은 내가 사는 곳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독 자격관리위원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이제 인증제도 등을 실시해서 그러한 제도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전달 체계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결국은 어,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서비스의 전달 체계는 결국은 아까 접근성과도 연결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하고 연동돼서 이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0만 명 이상이 주장하는 그 국제적인 상호 협조 활동 모임인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끊도록 도와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AA 모임 이러한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들기 위해서 익명성과 관용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관용. 그리고 이타주의를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AA 12단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단계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종교적인 활동까지 연동돼서 12단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 가족에 대한 이제 개입이 필요한데, 아까 알코올 중독을 왜 가족병이라 하냐, 에서 이제 잠시 봤는데, 우리가 가족은 밀접한 가족 관계에 해를 끼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중독자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에, 손상을 일으키죠.
이렇게 공동 의존이 또 의존하게 됩니다. 가족이 알코올 중독 환자의 증상에 이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환자의 알코올 문제는 이제 더욱 심각해지고 배우자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하고 관계가 가장 크니까요. 이런 걸 공동 의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이 왜 환자 치료에 참여해야 하는가 이 문제하고도 연동돼 있죠. 알코올 중독 환자로 인해서 이제 공동 의존된 역기능적 어떤 양상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도 변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은 가족도 참여하는 가족 치료가 함께 참여해서 그 알코올 중독 가족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가족도 상담을 하고 치료 체계에 이렇게 편입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가족병에 대한 그리고 공동 의존에 대해서 처방이죠 하나의 그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10강 1교시는 중독을 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